세 번째 조건, 팬들이 원하는 거 보여주기. 자,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만들지도 못했고 뚝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자신의 뚝심을 제대로 설득도 못했죠. 그렇다면 최소한 팬들이 원하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야 명작, 수작 소리는 못 듣겠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했네 라는 박수는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도대체 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야말로 작품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겠죠. 어떤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행복하게 사는 게 팬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작품에서는 주인공과 히로인 커플이 되는 것이 팬들이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해당되는 좋은 예시들을 보여드려야겠죠. 이번에는 두 작품과 한 명의 만화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벌써 세 작품이니까 빨리 시작하죠. 우선 첫 스타트는 가볍게 시작합시다. 바로 아카메가 벤다. 다른 명칭이 아카메만 산다라고 불릴 정도로 주인공 아카메를 제외하고는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거의 다 죽었고 그 죽음이 대단히 처참하기에 다크 판타지의 대명사 같은 작품이죠. 여담인데 얘가 또 장르가 소년 만화도 포함이에요. 왜지? 여하튼 애니메이션도 엄청난 다크다크한 전개로 꽤나 핫했던 이 작품. 더 놀라운 건 이게 원작에 비해서 많이 순화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애니메이션만 본 분들이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실 텐데 만화 같은 경우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당장의 마지막 화에 지나가듯이 나온 인물들 전부 원작에서 참담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제가 차마 얘기를 못 드리겠는 게 이거는 진짜 잘못 말하면 유튜브에서 잘릴 각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원작의 경우 애니메이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피로도를 선사해줍니다. 당시 저만 해도 아카메가 벤다, 페이트 제로, 사이코패스 등 한참 다크 판타지 혹은 우울한 작품들에 빠져 있었던 때라 웬만한 어두운 작품으로는 꿈쩍도 안 했는데 아카메가 벤다 원작을 보고서 멘탈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바로 또 다른 주인공인 타츠미와 그의 여자친구 마이. 애니메이션과는 다르게 원작에서의 마이는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유사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사망하는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나은 전개가 아닌가 싶겠습니다만 하필 최종 보스격인 오네스트 대신이 이번엔 10회작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군요. 훌륭한 시바지를 골라야지. 우후후후.汚い 이라는 대사를 치는 바람에 설마 그 전개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원작을 안 보신 분들은 그건 너무 과한 생각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원작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작품이었다는 거. 거기에 타츠미는 능력을 쓰면 쓸수록 보고에 잡아먹혀 점점 괴수화까지 진행되고 있었으니 피폐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정말 보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 제발 작품의 방향성 다 필요 없으니까 얘들 행복한 꼴 좀 보자 제발 였습니다. 물론 다크 판타지라는 장르의 특징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는 어두운 전개들이 전부 벌어지고 정말 피폐의 끝판에 달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만큼 작품 자체가 대단히 잔혹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작품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팬들의 마음을 들어줬던 건지 아니면 본인 장르가 나름 소년 만화인데 너무 어둡게 가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건지 마지막에는 타치미도 살고 마인도 사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정말 완벽한 다크 판타지 엔딩으로 갔으면요 애니메이션 엔딩처럼 전부 다 죽어야 합니다. 다크 판타지의 해피가 무슨 소리입니까? 전부 파멸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크 판타지의 정수죠. 근데 정말 그렇게 갔다면 분명 아카메가 벤다는 지금도 수작이지만 더 수작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만 그랬다면 많은 팬들이 마음을 아파했겠죠. 그리고 사실 이 해피엔딩에 불만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매운맛을 너무 많이 맛봐버렸어요. 아니 아무리 매운 걸 좋아해도 그렇게 계속 먹으면 속 배려. 엄밀히 말하면 아카메가 벤다는 어떤 선택을 했든 수작 평가를 받을 정도로 꽤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가 소개한 이유는 이런 팬들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예시로 보여주려고 거론했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애들은 진짜 팬들이 원하는 선택 안 했음 작살났을 작품들이거든요.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작품은 바로 소년 만화계의 대표주자 나루토. 아니 팬들이 원하는 선택을 안 했음 작살났을 작품이라고 얘기했는데 무려 소년 만화의 대표 키워드 원나블 이 세 대작 중 하나인 나루토가 작살날 작품? 진짜 욕먹고 싶어서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나루토가 평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맞으며 나루토라는 작품이 만들어낸 업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다만 그에 못지않게 치명적인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우선 너무 늘어지는 감이 있었던 최종전인 닌자대전. 네, 솔직히 좀 질질 끌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최종전이고 나루토의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하니 좀 길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길어져 다소 힘이 빠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종 보스였던 마다라의 경우는 무슨 좀비 맞구나? 아니라고 할 수는 없네. 여튼 애가 계속 죽지도 않고 살아나요. 물론 최종 보스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좀 심한 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뜬금포 최종 보스 카구야. 아니 누가 봐도 최종 보스는 마다라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통수를 후려갈겨서는 제대로 된 떡밥 없이 카구야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이 부분이 욕을 많이 먹었죠. 뭐 이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으로는 이후 극장판을 위해 노선을 튼 것이다. 도저히 마다라는 수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노선을 튼 것이다 등등 이런저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부터가 사실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가벼운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후 얘기할 문제점들은 좀 심해요. 最低ですね。 그 첫 번째, 졸렬린 마을. 나루토 하면 아주 대표적인 밈이자 문제이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야, 좀 길다. 잘 들어. 3대 호카게와 그의 아내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자신의 아이인 나루토의 몸에 구미를 봉인했는데 그저 몸속에 구미가 봉인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린아이를 마을 전체가 왕따를 시키는 참 살기 좋은 마을, 나뭇잎 마을. 자신의 동료를 구했으나 임무 하나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전쟁에서 대활약을 한 인재 중에 인재 하얀 이빨을 왕따를 시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참 살기 좋은 마을, 나뭇잎 마을. 그래 놓고서 나중에 나루토가 겁나 짱짱 세지니까 그제서야 살기 위해 칭송을 해대는 참 살기 좋은 마을, 나뭇잎 마을. 전쟁의 대표 피해 약소국인 B마을 출신 전쟁고아 앞에서 私たち大国も痛みを受けてきた 라는 전설의 명언을 날린 참 살기 좋은 마을, 나뭇잎 마을. 뭐 기타 등등 뭐 씨발 많기도 하네. 진짜 이 시키들은 페인이 나뭇잎 마을 부수기 했을 때 다 그냥 작사를 내버렸어야 했는데 사실 뭘 보여주고 싶어서 이랬는지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주인공 나루토, 그런 고난과 비난을 이겨내고 복수가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지금까지의 노력의 대가를 받는 거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는데요,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너무 비호감입니다. 진짜 최악의 수준이다 보니까 인정받기보다 전부 부숴버리고 싶어진다니까요. 이 부분은 단순히 개연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나루토라는 작품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 인정받게 된다 라는 아주 소년만화스러운 주제인데 여기서 오는 쾌감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投資すればいいのに。 그나마 얘는 반감 수준에서 끝이지 다음 단점은 사실상 작품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눈깔 올 혈통대전. 작품의 화수가 진행될수록 어떤 캐릭터들의 노력으로 이겨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걔가 태어난 혈통빨로 이긴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특히나 그놈의 우치아 일족, 얘네는 그 정도가 심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나름 환술갑 정도의 눈깔이었는데 나중에는 눈깔에서 막 불 나오고 눈깔에서 갑옷 만들고, 아니 이게 뭐냐고. 심지어 나름 진성 노력파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분량도 줄고 저 정도의 강함을 보여주지도 못해요. 아, 밤가이요? 그건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하잖아. 거기다가 결국 하반시 불구돼버리고 결국 최술의 노력의 끝이 저거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러니 진성 노력파인 가이랑 롱리가 호구 취급을 받는 겁니다. 뭐 좋아요. 이것도 결국 주인공이 아닌 진기로
라이벌인 사스케 혈통이고 최종 보스격 캐릭터들 혈통이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주인공 나루토도 결국 혈통빨 구미빨이라는 겁니다. 후반부에 밝혀지긴 나루토의 어머니 쪽 가문이 유명한 마나톤 가문이 우즈마키가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미를 컨트롤하게 된 이후로 말도 안 되게 무쌍을 찍는다는 거, 심지어 진짜 막판에 가면 알고 보니까 먼 최초 인술의 조상격인 오츠츠키 아수라의 환생이라는 설정까지 아주 보정이라는 보정을 다 받아요. 이러면 결국 노력을 해서 어느 정점에 올라가는 것도 결국 혈통빨, 구미빨, 심지어 환생빨까지 받아야 된다. 역시 노력보다는 태생이 최고지 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나루토의 단점은 작품의 주제를 해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진짜 까딱했으면 저 리스트의 조상격인 작품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루토는 지금의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냐?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엔딩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진짜 미운 정도 정이라고 계속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려주고 봤던 팬들, 그 팬들이 원하는 엔딩을 보여줬어요. 뭐 가볍게 다시 보는 나루토와 사스케의 대결, 심지어 장소도 둘이 갈라지기 직전에 싸운 곳인 종말의 계곡, 거기서 보여주는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나루토 사스케 싸움 내 실화냐?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거기에 나루토가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호카게가 된 모습,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나루토가 그렇게 굴러댔으며 여러 힘든 상황들을 이겨냈던 것이고 팬들도 이거 하나 보려고 끝까지 지켜본 것이니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완벽한 엔딩이죠. 어떤 갑자기 능력 잃고 교사나 쳐 하는 그 작품과 다르게 말이죠. 생각할수록 열받네. 最低ですね。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히나타와의 결혼,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나루토와 사스케와의 대결? 분명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최종 결전이기는 해요. 나루토가 혹하게 되는 거 작품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그거 안 보여주는 등신 같은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욕 처먹을 일 있어요? 이 두 개는 아주 완벽히 예정된 미래죠. 하지만 사실 히나타는 팬심이 만든 결과입니다. 왜냐? 원래 나루토의 메인 히로인은 사쿠라였기 때문이죠. 초창기 때부터 함께해온 파트너이며 짝사랑의 대상, 심지어 마지막 전쟁에서까지 함께 싸우게 됩니다. 거기에 인공호흡이지만 키스신까지, 여러모로 작가가 마지막까지 밀어줬던 게 사쿠라예요. 반면 히나타는 어떨까요? 거꾸로 나루토를 동경 짝사랑하는 모습, 나루토를 위해서 뭐든지 헌신하는 모습, 거기다 모두를 포용해주는 힐링캡 포지션까지, 너무 완벽한 패배 히로인 포지션이죠. 그런데 뭐 결과는 히나타랑 결혼하게 됐죠? 어떻게 저게 가능한 것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히나타가 호감도 맥스였고요, 사쿠라가 비호감도 맥스였기 때문입니다. 히나타가 호감도 맥스인 이유는 방금 다 얘기했죠? 거기에 페인전에서 보여준 모습, それが私の人道だから。 그럼 사쿠라는 뭐가 문제였냐? あいつ両親いないじゃない？ 저 한마디가 어썸하죠? 유교 국가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광역 패들이 거기에 그걸 말한 저 싸가지 없는 표정까지, 진짜 저 딱 한 장면만 봐도 왜 비호감도가 맥스 찍는지가 나와요. 거의 뭐 예술의 경지야. 사실 사쿠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어린 날의 흑역사 같은 거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임팩트가 너무 큽니다. 아니 보는 내가 바람에 상처받았다니까? 그런데 저런 소리를 하는 친구를 선택하고 히나타 같은 천사 그 자체를 포기한다? 이건 팬들이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작품이 끝날 때까지 많은 팬들이 히나타를 지지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팬서비스의 권위자가 있으니 바로 마시마 히로 선생님입니다. 이분의 작품으로 얘기 드리자면 레이브, 페어리테일, 에덴즈 제로, 페어리테일, 백년 퀘스트, 네드로까지 한 작품 완결이 작가 은퇴와 직결되는 장편 연재작을 무려 3작품이나 완결을 냈으며 지금도 2편의 작품을 연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니 그럼 앞에서 얘기한 2작품처럼 작품을 얘기해야지 왜 작가라 언급하느냐? 우선 전제 좀 깔고 갈게요. 제가 레이브는 안 봐서 뭐라고 얘기를 못
못하겠고요. 데드록은 아직 연재가 그렇게 많이 안 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지금까지 연재분 보면은 비슷할 것 같기도 해. 저 두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세 작품이 거의 동일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작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작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난한 패스트푸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평작이고 아주 무난해요. 그래서 그냥 마시마 센세이구나, 여전하시네 하면서 계속 보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냐? 주제가 주제인인 만큼 단점 먼저 얘기 드릴게요. 진짜 스토리가 개쓰레기입니다. 너무 못 만들어요. 심각할 정도로. 이거 진성 빠돌이 팬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팬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제발 부탁이니까 스토리 담당자 한 명만 뽑아주세요 제발 이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뭐 여전한 거 보면 그럴 생각은 없으신 것 같네. 마시마 센세의 작품들은 전부 소년 만화입니다. 소년 만화에는 그 특유의 편의성, 주인공 보정이 있는데 이거 너무 남발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머리에 물음표가 안 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소년 만화에서 밸런스 너무 어려워요. 장편 소년 만화에서 밸런스 문제 안 생기는 작품이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얘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요. 아니 뭐 엄청 강하다고 막 유세 떨고 난리인데 주인공들이 각성해서 그냥 이겨버려요. 어떻게 각성하냐? 딱 세 레파토리 내에서 놀아요. 1. 가민이들이 내 소중한 동료를 건드려 용서치 못한다. 2. 난 소중한 동료를 지킬 거야. 그러기 위해서 더 강해진다. 3. 이것이 동료들이 하나로 모이니 길드의 힘이다. 뭐 그래 좋아요. 이게 전형적인 소년 만화 전개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스케일들이 너무 커지니까 상대로 나온 애들이 너무 말이 안 될 정도로 강한 애들이 나오는데 너무 쉽게 털려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전에 나온 애들보다 약한 애들인데 주인공 일행이 고전을 하네? 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니면 이런 애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와? 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이 마시마 히로 센세의 작품은 제가 앞서 얘기한 두 가지, 완벽한 스토리, 설득력 있는 뚝심, 이 두 가지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들이야말로 이번 주제에 맞게 대차게 까여야 할 것 같지만 우리 마시마 히로 센세가 기깔나게 잘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팬들이 원하는 걸 기깔나게 잘 보여준다는 거. 진짜 팬들이 원하는 거, 뽕 차오를 만한 거 다 넣어서 기가 막히게 정상화를 시켜버려요. 방금 얘기한 밸런스 붕괴 장면들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지나게 살립니다. 막 압도적으로 패배해서 구르는 모습 보여주고, 싸우고 있는 캐릭터의 과거를 보여주고, 그 캐릭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동료 혹은 연인을 보여주고, 하여튼 감정뽕 차오를 만한 요소란 요소는 기깔나게 채워넣어요. 그 다음 브금 하나 딱 기깔나게 깔아주면 이런 마시마 히로 센세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커플링. 소년 만화에서의 커플링은 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감초의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자신은 절대 커플링을 그리지 않을 것이니 기대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오다 센세의 원피스를 보면서도 팬들은 얘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나루토도 보세요. 히나타랑 이어지니까 호평을 받는 거 아닙니까? 명작 강철의 연금술사 마지막 뭐로 장식해요? 이과식 고백으로 마무리 지어버리잖아요. 내 인생의 절반을 줄 테니까 나한테 네 인생의 절반을 줘. 그런데 소년만의 커플링이 중요치 않다? 이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소년 만화를 파는 팬분들 중 많은 분들이 2차 창작을 통해서 우리네 망상을 해결하죠. 그러나 마시마 센세께서는 우리의 망상을 해결해 주십니다. 진짜 마시마 센세의 커플 소설은 웬만한 러코 작가보다 개연성 있고 스토리가 탄탄해요. 막 스토리 내에서 썸 타는 애들끼리 자주 붙어 다니고, 그 상대를 위해 목숨을 다하고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서라도 지키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이거 커플 좋아하는 사람은 미치고 환장합니다. 진짜 막 어머어머 어떡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는 미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본인 SNS에 팬들이 원하는 커플 일러를 그려서 올려주고 그 자녀 버전 일러스트까지 그려서 올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뿐인가요? 이제는 하다 평행우주로 넘어가 그 자녀들을 공식화 시켜버리는 미친 짓을 해버려요. 여담으로 제가 한동안 마시마 히로 센세 작품을 안 보다가 최근에 다시 보기 시작한 계기도 이거예요. 알고리즘에 나츠랑 루시 딸내미가 뜨는 거임. 아니 저거 보고서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 진짜 팬들 행복사에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공식이 끝내주게 팬서비스를 해주는데 어찌 이 작가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시면 호구 잡혔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덕질 아니겠습니까? 네, 알아요. 사담이 너무 길었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것도 진짜 많이 줄인다고 줄인 거예요. 원래 예시나 그런 거 다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감당 안 돼서 줄인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마지막으로 남은 작품들이 그 팬 서비스를 얼마나 개판으로 하고 더 나아가 능욕을 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짜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도